스타트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매출이 한 1,400억 원 정도가 됐고 올해 한 2,500억 원 정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스타트업에 조인했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3세계 개발, 그리고 전세계 빈곤 문제 해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 컨설턴트로 베이넨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번에 한 1년 전 정도에 이쪽 스타트업에 저희 STM 컴퍼니의 비전 자체가 교육으로 전 세계 빈부격차를 없앤다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비전이 맞아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심영진 부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의 화제 천만 언어는 국민의 위기사의 개발 총괄하고 있는 심영진 부사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 때 궁금하신 거라든지 또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 창업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대성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대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원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 시공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건설 시공업체 대표 맡는다고 하면 되게 많이 웃으시거든요. 제 거래처 대표님들 만나러 다니면 보통 한 6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제 올해 나이 40인데 젊은 사람이 이쪽 와가지고 거래 좀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면 되게 웃으세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업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가업 하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왔네요. 스타트업 한 4번 했습니다. 4번 하고 쫄딱 한번 말아먹고 아버지께서 야 너 들어와서 이거나 해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고요. 가업 외에도 현재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이제 엔젤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 활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스타트업을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스타트업의 이 가치, 또 이 스타트업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한 희망을 이렇게 보게 돼서 이쪽에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쪽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이제 엔젤 투자 시작한 지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고 그동안 7개월 동안에 이제 투자한 기업은 한 개 기업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최초 투자했던 때가 2000년도 우리나라 IT 벤처 붐 일었을 때 3개월치 월급 한 번에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한번 싹 다 날려먹고요. 근데 제가 또 한 15년 지난 다음에 엔젤 투자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한테 많은 게 정보 얻어가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꼭 이렇게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또 준비된 과정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차차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청소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하나씩 드려볼까 합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강명관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진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꿈이라는 또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진로의 관점에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들 구해야 되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차이를 조금 진로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를 잘못 앉았네요. 왠지 이쪽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좀 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한 4군데 정도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주변에서도 요즘은 이제 같이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달라는 친구들도 조금 있어서 요즘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2가지가 확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되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김비사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길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었던 거고요. 사람들은 모두 길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굉장히 명확했던 거고요. 2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이시든 대학생이든 누구든 스타트업은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순간에 스타트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신명지 부사장님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으로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을 해보셨고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기업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들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제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2010년에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3명이 이제 마음을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아마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큰 강점은 그겁니다. 큰 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직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을 가지는 그런 대학생, 졸업생들 연령대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 다닌다고 말할 때 좀 모양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 간에 가장 관심 있는 연령대는 연봉이 얼마냐? 가장 관심 있는 나이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나 어디 다니고 연봉 얼마고,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한 5년쯤 되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그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한 5년쯤 다니게 되면 약간의 전문성을 띠게 돼요.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누구나 띠게 됩니다. 5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4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험 기간에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은 매일 그 일을 해요. 당연히 전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뭐냐면 대기업이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가지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다만 하는 일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일 같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아주 큰 기업에 아주 잘 조직화된 구조화된 그 내에서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죠. 다만 보수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도전할 것인가 좀 달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없지만 신대성 대표님한테는 아까 전에 그 소개하실 때 4번의 스타트업을 많이 말아 드셔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하시게 됐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한번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길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신 부사님께서 이제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100% 다 해주셔가지고 신 부사장님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직장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이제 청년으로 할게요. 첫 직장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여러분들 인생의 그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과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기업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게 스타트업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그 직장의 크기, 규모, 이름, 브랜드 이런 것보다도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발견된 나의 전문성, 탤런트가 기능이 무엇인지 그거에 먼저 그 귀 기울이고 거기에 그걸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장, 분야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40 됐는데 제가 19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취업생부터. 뭐 반도체, IT, 건설, 금융, 교육, 또 모바일 그리고 제가 사원 주임 대리 과장차 다 달고 마지막 사업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고민 많았습니다. 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뭘 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딱 냈냐면은 제가 2008년도 5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딱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에 반도체 하면서 그냥 노가다 그냥 제조 생산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업 개발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반도체 회사를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실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장을 구하시고 뭐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세 분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고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 때부터 그러니까 나의 탤런트에 나에게 맞는 그 업을 찾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의 전문성을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 시기에 가져야 할 자세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본인들이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옆에 있는 강명관. 네. 창업에 관심이 있고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창업과 스타트업 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궁금해야 하고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이건 청년이시건 사실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다라는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그거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꿈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대학생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되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떤 루트로 해서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구나. 그 전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패스를 밟아서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지 찾아본 적조차 없구나. 찾으면 금방 나오죠, 네이버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업이 스타트업이고 창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스타트업의 사례들, 모델들을 자기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한 스타트업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지하게 스타트업이 하고 싶진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스타트업이라는 사업 모델일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을 통해서 뭔가 들어가고 싶은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던가 빈곤 문제라던가 그런 이슈들과 그런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좀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찾아봐서 전문인도 좀 만나고요. 자기 멘토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 관심 영역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부딪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사장님 다음. 이게 이제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 입장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은 스타트업이 뭔가 공부하는 것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장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거나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은 첫 번째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고객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예, 그쵸? 윗사람들이 얘기가 안 들리면 옆에 사람이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스타트업을 하건 회사를 가건 그리고 자기 하고 있는 공부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하면 딱 보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몇 년 안에 팀장 승진하고 빨리빨리 올라가요. 근데 사소한 일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나 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 시켰는데 꼭 실수를 한다든지 제대로 완료를 해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아마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물려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대학생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이제 뭐 당연하게 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아까 이제 강동원 본부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토론이나 논리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설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그걸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본질을 깨뚫고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진중하게 토론해보거나 거기서 논리적인 사고들을 배우는 단계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직장 취직을 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3, 4년을 초기에 직장 3,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한 10년을 좌우해요. 이건 아마 직장 다니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좋은 회사 다니고 내 개인 생활 여가 즐기고 학원 다니고 저녁 주말에 뭐 친구들 놀러 다니고 이런 꿈을 가지고 대학 직장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3, 4년 동안 죽으러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 한 10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여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들을 맡거나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면 그런 기회들이 올 것이고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스타트업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좀 그렇게 또 중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대표님 대답 안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이 두 분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하시고. 앞에서 그 신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 그다음에 대학, 청년 그 시기에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강명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다 얼굴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연락을 드려가지고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멘토나 조언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자리가 실현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자세들이 그거는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어필하고 또 다가갈 수 있고 그러한 자세들은 꼭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신대성 대표님 엔젤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엔젤 투자는 그 스타트업에 자금을 그 투자해주는 그런 이렇게 활동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하고요. 스타트업에 그 자금을 투자해주는 것들은 말씀드린 엔젤 투자도 있고 그 밑단계에 뭐 이렇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있고 그 위에 뭐 금융 쪽으로 올라가면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것도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 투자가 이제 엔젤 투자하고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보통 이제 투자가 그런 게 벤처 캐피탈은 기관, 회사 설립된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엔젤 투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그냥 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개인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쌍짓돈 뭐 이렇게 자금을 통해서 그런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하고요. 뭐 유래가 그 1970년인가요, 60년인가요? 그 뉴욕에 있는 뭐 뮤지컬 그 하는 데에서 그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그 뮤지컬 회사에서 작품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되게 돈이 없더랍니다. 정말 좋은 작품인데 돈이 없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그 안 하기도 뭐하고 막 그런 이렇게 고민 가운데 어떤 개인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순수하게 개인이.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그 뮤지컬이 그 무대에 올라가고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래된 말이 엔젤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 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불고 있으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엔젤 투자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많이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네, VC라는 투자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 투자, 엔젤 투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해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에 오르면은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부분에서 VC를 만나게 되고 또 저런 엔젤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심영지 부사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김기사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시기서부터 이제 그 투자자들을 만나게 됐으며 그 투자 이후에 지금 요번에 이제 큰 이제 성과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엑시트를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 엑시트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10년 5월 24일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2011년 3월 11일 출시를 한 당시 일본의 이제 큰 쓰나미 때문에 저희 서비스 보도자료 묻혀서 이렇게 하루 다운로드 300명 정도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필요할 때 초기에는 당연히 자기 돈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3명 저기 공동 대표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이 창업을 했는데 한 분은 마케팅 쪽 맡으시고 한 분은 기획 쪽 맡는 개발 총괄을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뭐 초기에 당연히 10년 했던 회사 퇴직금 저기 지원해 계시네. 퇴직금 못 줄 테니 회사하면 안 되겠냐 해서 허락을 받고 초기에 가진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한 몇 개월 하니까 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사업 계획서 보내고 했죠. 그래서 바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대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SKT라든지 KT라든지 뭐 이미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런 대기업들이 공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회사가 지금 뭘 하겠다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장도 안 줘요. 이렇게 메일 보내면.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었었고요. 지금은 아마 대표님도 계시지만 좀 창업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뭐 투자, 뭐 엔젤, 당시에는 엔젤의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 투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투자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는 주경야독 하듯이 한쪽에서는 이제 SI라고 해서 그 남의 회사 일을 대신 해주고 그거를 돈을 벌어서 이 서비스 투자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서비스를 그 카카오에 지금 계시는 이동호 대표님이 좀 좋게 보셔가지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투자가 첫 번째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투자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래서 저희는 발전했겠죠.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300만, 400만 다운로드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투자자 줄을 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사겠다고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회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차 투자하게 되는 단계는 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장이 예상대로 간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반드시 그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성공시킬 때 자신 있어야겠죠. 그걸 투자 받아가지고 부족한 돈 메우고 회사는 어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창업자들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되 투자가 들어와서 훨씬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일본 투자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 그리고 이런 이제 대기업들 VC 쪽에서 저희가 또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사업도 진출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엑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 스타트업 엑시스랑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돈을 VC들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저희한테 돈 주고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100을 넣었으면 최소 120, 130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VC는 100을 넣어서 120, 130 가려고 투자하지 않아요. 300, 400 가져가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 이제 회사 발전해야 되겠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장을 하는 겁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면서 이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주식을 팔면서. 또 하나는 다른 회사, 큰 회사에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엑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같은 회사는 이제 카카오에서 최근에 그 오토라고 해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하는 모든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핵심 사업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엑시스 하게 됐고요. 엑시스라고 하면 빠져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또 하나의 어떤 기회를 보고 또 글로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스라는 게 이제 IPO라든지 기업 M&A라든지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제 올랐을 때 그럼 이제 주식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엑시스를 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카카오에 이제 인수 합병이 되셨는데 이후에 혹시 그러면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준비는 없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규모의 하시는 M&A 특히나 스타트업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어떤 좀 사명 같은 게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먹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M&A가 나서 그 사업 망하고 창업자들만 빠져나가고 호주 같은 데서 골프만 치고 다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또 투자가 되고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카카오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다행인 것은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한 이제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게임 회사가 저희를 인수하겠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인수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게임 회사는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엑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카카오톡 자체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 돈을 받고 뭔가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김 기자라는 부분이 같이 조인을 해서 다음 카카오 택시가 나왔죠. 굉장히 편리하게 우버도 안 됐지만 카카오 택시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그럼 질문. 네네 질문해 주세요. 그 김기사라는 이 내비게이션 이름을 짓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거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실 이제 김기사님 제가 지었어요. 근데 창업자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이름이 좀 멋있게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좀 브랜드를 멋있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코미디 프로 이전에 저는 이제 2003년도부터 거의 10년까지
이 통사 내비게이션